이번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 충청 지역의 홍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현재 홍수 상황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수를 이야기하려면 강우 상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강우가 종전에는 쭉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비를 내리고 그다음에 또 내리고 이렇게 동쪽으로 되게 진행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계속해서 온 곳에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남쪽에서는 다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동쪽으로 쭉 가는데 가면서 지금은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피해 가운데서 지금 홍수 피해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고 대피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못지않은 것이 지난 봄에 우리가 그 큰 산불을 겪었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이 산불 지역은 산사태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지나가면서 흙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태워가지고 나무 그 부스러기들이 전부 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 돼서 아주 그 산사태에 지금 예민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게 한 곳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비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기상 상태를 보면은 내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20-30분 지나면 또 내리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 형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우는 끊임없이 이 수분, 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마 강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홍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금강유역 하천 곳곳에서 홍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 심각 단계가 내려졌다는 게 하천이 범람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범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우리가 각각 하천의 각 지점에 보면 계획 홍수위라고 하는 법적으로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홍수 수위를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 가까워졌다. 자, 예당저 수지도 수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당저 수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경지 가운데 있는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밑에는 저수지 밑에 있는 농경지로 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이제 물을 빼는 것인데 문제는 서해안의 만조 수위하고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해안의 수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예당 저수지에서부터 서해안에 이르는 그 수로 가운데서 저 해안가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아주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안가 지역은 이 바다의 수위 상황과 함께 더불어서 홍수를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바닷물이 높아지면 육지의 물이 빠져나가질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강에도 평상시에 12시간 한 반마다 조수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바닷물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물이 아무리 세도 그 물을 밀쳐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위에 홍수가 세니까 바닷물을 밀어낼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적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바닷물 자체를 밀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이 높아지면은 육지에 있는 강물도 점점 더 높아져서 범람을 시키고 주변에 홍수를 크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만조 시간대와 맞물리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간밤에 침수 피해 보신 분들도 이제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는 배수 작업을 이제 할 텐데요. 배수 작업 이후에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배수 작업을 지금 비가 온 후가 아니라 비가 오는 동안에도 배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침수가 되었던 곳에 빨리 모터를 이제 펌프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빨리 이 배수 작업을 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배수 작업 지하실 같은 데 있죠. 물이 찼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하실 바깥에 벽 바깥에 땅 속에 이미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 굉장한 수압이 바깥에서부터 땅 속으로부터 실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빨리 빼내버리면은 이 압력 차이가 커져서 잘못하면 벽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옛날 그 마산항에서 우리가 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배수 작업은 그렇게 빨리 이왕 침수된 거니까 서둘러서 해서는 안 돼요. 네. 안전을 고려하면서 배수 작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천히 그런 바깥과 그 수위 차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펌프를 가지고 한꺼번에 빼내지 않고 소방용 펌프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물을 배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자 배수 작업을 하시는 분들, 펌프를 이용해서 배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바깥과 예. 안쪽의 수위차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물을 맞습니다. 빼내셔야 위험하지 않다. 예. 네, 벽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 등이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침수로 우선 도로가 저지대 반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침수되면은 그 도로의 물이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가 그 차수판 또는 지수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수판을 설치하면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어떻게 잘못될 걸로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이미 그 차수판이 있는데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거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빨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차수판을 설치해서 추가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안에 물은 처리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배제한다면은 이 말릴 때도 한꺼번에 보일러를 세게 틀어가지고 말리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서서히 말리면서 환기를 시켜가면서 물론 바깥에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만은 환기를 시켜가면서 지하실을 말려야 됩니다. 네. 자, 광주 북구의 소식입니다. 자, 석곡천이 범람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화암동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석곡천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화암동에 계신 주민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자, 사실 모든 건물에 차수판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저지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도시 지역은 전부 다 그 차수판 설치하는 걸 권장을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쉬운 마음을 이제 금할 길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시골에서는 그게 아직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골의 경우에는 집 구조 자체가 그렇게 뭐 지하실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단독 건물을 둘러살 수 있는 그런 차수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예를 들어서 1m, 독일에 가서 보니까 3m까지 집을 완전히 둘러싸서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뭐 3m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m 50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골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런 그 차수판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피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일 염려되는 게 이제 이미 땅이 완전히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산사태 또는 제방 붕괴 또는 뭐 우리 흔히들 싱크홀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싱크홀 못지않게 땅이 미끄러져 나가는 있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물러 있기 때문에. 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자체가 도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산사태입니다. 이제는 산사태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더 비가 오게 되면은 견디질 못하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네네. 자,
자, 지금까지 방재 전문가이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모시고 홍수 상황 관련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